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울에 있는 지역들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쪽을 쭉 살펴봤죠. 강북 쪽은 다 봤죠.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은 서쪽은 봤죠. 그러면 이번엔 동쪽을 봐야 되겠죠. 지하철역을 보면 동작에서 강북을 넘어갈 수가 있죠. 동작은 동작구죠. 근데 동작역 옆에 바로 보면 서초구가 있죠. 동작역에서 내리면 서초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동작역 주변을 보면 반포주공 1단지가 있어요. 그래요. 반포주공 1단지를 봐야 되겠죠. 아크로 리버파크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죠. 근데 여기는 신반포역 근처죠. 그래요. 동작역 근처에는 반포주공 1단지밖에 없어요. 반포주공 1단지에는 큰 평수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평수가 안 보여요. 그래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107제곱미터를 보면 2012년 11월에 16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37억 원에 거래됐어요. 21억 원 올랐죠. 그래요. 상승률은 131%예요. 전용 107제곱미터면 40평대죠. 40평대가 131%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요. 이번 상승은 25평이 주도했다 했죠. 25평이 상승률이 가장 높죠. 근데 30평대면 그래요. 40평대면 131% 올랐으면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 보면 좋은 입지에 있는 거죠. 25평대는 175% 올랐지만 30평대는 117% 올랐잖아요. 40평대가 131%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요. 입지가 좋은 데죠. 여의도역이 여의도역 근방 아파트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죠. 그 서쪽에서는 상승률이 147%잖아요. 그래요. 92제곱미터가 그렇다는 거죠. 30평대가 40평대 131%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요. 중심은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어떤 역이 있나요? 압구정역이 있고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죠.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에 속하죠.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직업이 제일 많은 지역이죠. 그래요.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그래요. 압구정역 주변에 보면 신현대 구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래요. 이쪽은 강이죠. 위치 좋죠. 신현대 구차가 있고 신현대 22차가 있어요. 신현대 구차 보면 2012년 11월에 111제곱미터가 11억 2천만 원 했는데 2020년 9월에 27억 원에요. 거래됐어요. 15억 8천만 원 올랐어요. 141% 올랐죠. 많이 오른 거라 했죠. 그래요. 신현대 12차 보면 110제곱미터인데 110제곱미터가 한 141.47%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26억 2천만 원 하죠. 그래요.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보면 25평대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큰 평수들이 상승률이 낮죠. 언젠간 정상화가 되겠죠. 큰 평수로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되겠죠. 그래요. 또 근데 압구정의 근방에 보면 미성 1차라고 있어요. 이쪽에 있죠. 미성 1차는 좀 이렇게 압구정역하고 거리가 멀죠. 미성 1차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2012년 12월에 보면 9억을 했는데 2020년 8월에 보면 25억 9천만 원이에요. 187%가 올랐죠. 그래요. 105제곱미터죠. 작은 평수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쌌었죠. 현대 아파트보다, 신현대 아파트보다 9억 원 했고, 예전에는 신현대는 10억 8천만 원 했잖아요. 한 20% 쌌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져 버린 거죠. 글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요. 입지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걸 사지.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요. 뭔가 다른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 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 근처에 보면 한양 1차가 있고 한양 2차가 있죠. 역 바로 근방에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그래요. 한양 2차를 보면 그래요. 17억 3천만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랐어요. 175제곱미터죠. 굉장히 큰 평수죠. 60평 되는 거죠. 60평대, 70평대 되는 거죠. 131%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작게 오른 게 아니죠. 아까 봤죠. 압구정 로데오역 한양 1차는 그래요. 압구정 로데오역 바로 이제 옆에 있죠. 이거는 이제 63제곱미터가 있고 83제곱미터가 있어요. 2012년에 63제곱미터가 7억 8천만 원 했는데 2020년 6월 20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뒤에 게 안 나와 있어요. 12억 7천만 원 올랐죠. 162% 올랐어요. 83제곱미터도 2020년 6월까지 보면 147%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건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63제곱미터는 59평과 비교해보면 되겠죠. 송파구 파코리오가 2020년 8월까지 168%가 올랐죠. 비슷하죠. 근데 송파구 파코리오를 6월달 걸 봤어요. 25평형이 15억 4천만 원 했어요. 상승률이 146%예요. 압구정 로드오역은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요? 162%죠. 그래요. 파크리오보다 훨씬 세죠. 8월까지 그래요. 송파구 파크리오가 몇 프로 더 올랐나요? 한 20%더 올랐죠. 그래요. 압구정 로드오역도 거의 한 200%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10월까지 보면. 그래요. 그래요. 압구정 로데오역 그리고 압구정역 그쪽이 강남에서는 핵심 지역이 되겠죠. 강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송파구 쪽에서도 또 이제 잠실 나루역이 있죠. 송파구에는 강북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잠실 나루역 파쿠리오를 많이 봤죠. 25평대 168% 올랐고 30평대
163% 올랐죠. 압구정보다 약하죠.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좀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잠실 나루역 근방에 보면 장미가 있어요. 장미 여기죠. 장미 바로 옆에 있죠. 장미 1차를 보면 71제곱미터가 있고 82제곱미터가 있어요. 25평대로 보면 되고 30평대로 보면 되겠죠. 20평대가 한 191% 올랐어요. 30평대가 147% 올랐어요. 파크리오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오래된 아파트죠. 1979년 40년 된 아파트죠. 파크리오보다 특별히 비싸될 이유는 없죠. 8월까지 봤을 때 더 비싸죠. 30평대는 비슷하지만 30평대는 좀 그래 파크리오보다는 좀 싸죠. 이건 사도 괜찮겠죠. 1대 1.05죠. 그래요. 예전에 레이쇼 투자기법을 말했죠. 얘기했죠. 1대 1.05는 그래요. 어떤가요? 사면 괜찮겠죠.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8월달까지 그랬으니까 좀 바뀌었을 수는 있겠죠. 안 바뀌었으면 사면 되죠. 그래요. 이런 건 사도 괜찮아요. 물론 현금이 많아야 되겠죠. 비싸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면 되나요? 천호역을 보면 되죠. 천호역에서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천호역에서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나오나요? 천호역에서 광나루가 나오죠. 광나루역이 나오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요.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천호역 시티 국동 1이 있죠. 천호역 보면 여기 시티 국동 1이 있어요. 강 쪽에 있죠. 강 쪽에 있는 건 다 괜찮았었죠. 그리고 어떤가요? 강 쪽에 있는 게 있고 또 역 쪽에 있는 게 있죠. 그래요. 바로 옆에 보면 이 편한 세상이 있어요. 천호역 시티 국동 1을 보면 59제곱미터가 있고 84제곱미터가 있죠. 25평형대가 144% 올랐어요. 8억 5,500만원 올랐죠. 30평대가 120% 올랐어요. 그래요. 작게 오른 거 아니죠. 작게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강변 쪽 치고는 좀 약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중심에서 멀어져서 그렇겠죠. 이런 거 보면 25평대는 8억 5,500만원 하잖아요. 근데 30평대는 9억 9천만원 하잖아요. 이건 또 30평대가 좀 싸죠. 이런 건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강남의 강변 쪽에 9억 9천만원 사기 어렵잖아요. 9억 9천만원 지급하고 40평대를. 그리고 또 가격에 또 약간 메리트도 있고 사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입지도 뭐 강동구에서 좋은 데겠죠. 강변현대도 있죠. 근데 좀 여기서 좀 멀죠. 강변 쪽이긴 하지만. 그래요. 83제곱미터가 3억 8천만원 올랐어요. 100% 올랐어요. 좀 그래요. 중심보단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약해요. 또 강변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좀 저렴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마곡나루역 마곡 푸르지오가 있죠. 이 강서 쪽에 있죠. 서울의 서쪽 외곽에 있는 아파트죠. 59제곱미터가 136% 올랐죠. 84제곱미터는 111% 올랐죠. 그래요.
어떤가요? 비슷하죠. 이번 상승의 특징이 뭔가요? 서울에 강서니 강북이니 강남이니 강북이니 그런 게 없는 거죠. 동쪽이니 서쪽이니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특별히 안 보이죠. 그런 게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곽의 상승률은 외곽과 비슷하죠. 그래요. 강서의 강변 상승률과 그래요. 강동의 강변 상승률이 비슷하죠. 그래요. 특별한 게 없어요. 천호역 근처를 볼게요. 30평대가 그 성내 2차 2편한 세상이 있어요. 30평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된 게 30평대니까. 천호역 바로 옆에 있어요. 113% 올랐어요. 생각보다 약하죠. 그래요. 그래요. 살펴보았듯이 어떤가요? 쭉 강변 쪽을 다 살펴봤죠. 다 살펴봤어요. 중심이라 해서 서울이 중심이라 해서 상승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높은 건 아니지만 교통과 연관이 되죠. 중심에 있을수록 어떤가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승률이 높죠.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서울에는 대한민국에 좀 약간 미신적인 게 있죠. 뭐 강남은 되고 혹은 또 동쪽 남쪽은 되고 그래요. 북쪽 서쪽은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미신이 있죠.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강남 3구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강남 3구는 되고 딴 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 왜 상승을 많이 할까요? 강남구 서초구는 좀 다르죠.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 개발이 많이 됐죠. 송파구도 개발이 많이 된 거죠. 그래요. 송파구는 또 딱 중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요. 입지와 발전의 정도죠. 입지와 발전의 정도인 거예요. 동쪽 남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쪽 남쪽이 뭐 그동안 개발이 많이 잘 됐기 때문에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강북이라 해서 다르지 않죠. 그리고 강남이라 해도 서쪽이라 해서 다르지 않죠. 이번에 보면 동작구 상승률이 강동구보다 훨씬 높죠. 그래요. 중심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여의도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이번 상승에서 드러난 거죠. 동작구 강변 쪽을 보면 송파구 강변 쪽보다 더 세게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서쪽으로 발전이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강북도 마찬가지죠. 강북도 보면 마포 쪽이나 그래요. 마포역 쪽이나 그래요. 성수동 쪽 보면 상승률이 아주 높죠. 그래요. 북쪽으로도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강남은 되고 강북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강남 3구만 되고 강남의 다른 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생긴 거는 북쪽과 강북 쪽과 강남에서도 서쪽을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발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기간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강남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간. 그랬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전도 하고 그 서울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뛴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돼 있으면. 확인했죠. 25평대가 30평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른 게 뭐 이유가 뭔가요? 공급이 적게 돼 있었죠. 그리고 공급을 또 적게 했죠. 30평보다. 최근 5년간. 확인됐죠.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도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해버리죠. 이번에 확인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발전시키면 집값 올라간다. 물론 발전하면 집값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 또 두 가지가 있죠. 결핍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과 발전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발전하면 소득도 증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이 발전을 하니까. 근데 그런 상승과 그 결핍된 상태에서의 상승은 다르다는 거예요. 발전하면 집도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급도 안 됐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발전해서 올라가는 거는 그건 순리라는 거예요. 소득보다만 빨리 안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죠. 왜?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쉽게 못 올라가니까. 가능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낙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은 어지간하면 다 강남 3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별은 생기겠지만 당연하죠. 확인됐죠. 확인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아웃, 재개발 오케이 했죠. 최고로 좋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창신동이 어디 있나요? 종로구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데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짓더라도 좋은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서울 중심에 있는 거는 다 강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종로구가 어디 있나요? 서울 중심에 있죠. 서울 중심에 있어요. 이 종로구 여기 있죠. 완전히 중심은 아니지만 거의 중간 정도에 있죠.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조금 중간에서 약간 벗어났죠. 다 강남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로구 직업수도 많아요. 자체적으로도 많이 발전돼 있죠. 마포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서울 지역은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요. 주거 환경이 되게 나빠지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면서. 그럼 전국이 또 다 나빠지는 거죠.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낙후된 주택도 다 철거해야 되고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이번 상승을 통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